혹시 비염은 고칠 수 없다 또는 증상만 완화시키면 된다 이런 말씀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비염이 낫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항히스타민제만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최근에는 알러지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항원에 노출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양방과 한방을 결합해서 알러지 비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에서 오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IgE 수치가 올라가서 그래요. 찬 공기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고양이 털 같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원이 코 점막에 접촉을 하게 되면 IgE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항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점액을 분비를 하고 코를 붓게 만들고 밖에서 들어오는 항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재채기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코막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방에서 보는 알러지 비염의 원인은 다양한 항원으로 인해서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알러지 비염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부 장기의 문제, 즉 폐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내부 장기가 자기 기능을 못하고 약해져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예민해져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러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수독이라고 해서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노폐물이 그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항원을 찾는 방법은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검사가 마트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특정 알러지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서 알러지 검사를 하게 되면 내가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지, 고양이 털이나 개털 이런 물질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항원 회피요법이라는 걸 쓰게 되죠.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면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개에 알러지가 있다면 개를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급성기, 즉 알러지 비염이 지금 막 시작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 보통 약국이나 병원 가시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서 드시죠. 연구 결과 항히스타민제만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는 55% 정도의 증상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는 20% 정도 더 효과가 올라가서 75% 정도의 알러지 비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는 억제시키는 효과가 20% 증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또 항히스타민제를 또 시간마다 챙겨 먹는 게 힘들잖아요. 좀 덜 챙겨 먹어도 효과가 유지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현재 많이 보고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급성기가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이런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죠. 특히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 한의학 치료가 빛을 발합니다.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메인인데 3단계 치료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급성기의 어떤 증상을 개선시켜야 되겠죠. 너무 힘드니까. 자, 두 번째는 점막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비강 안에 창백해지고 늘어져 있는 점막을 치료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면역을 개선시키고 에너지 레벨을 올려서 다시 비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치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치료, 즉 증상 개선하는 단계부터 볼게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재채기를 할 때 온몸의 근육을 다 쓰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비염 때문에 재채기하고 나면 몸이 너무 피로하시죠. 그때 많이 쓰는 약이 소총용탕이나 갈근탕 같은 처방입니다. 특히 소총용탕 같은 처방은 IgE 수치를 무려 30%에서 40% 정도 떨어뜨려주면서 콧물과 재채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고요. 그리고 갈근탕 같은 경우에는 코가 막혀서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에게 코 막힘을 뚫어줄 수 있는 성약 같은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증상만 개선시킬 뿐만이 아니라 재발을 막아주는 그런 장기적인 효과까지 같이 증명이 된 그런 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점막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비강 내시경으로 알러지 비염이 있는 환자분들의 코 점막을 살펴보게 되면 재채기 콧물로 인해서 코 점막이 너무 부어있고
붓고 가라앉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창백해져 있고 점막 자체가 팅팅 불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막의 기능이 정상적인 선홍색이 아니라 창백하게 바뀌어 있어서 더욱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콧물이 분비가 될 때는 점막이 촉촉하게 젖어 있지만 재채기가 끝나고 콧물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건조해져서 또 가렵고 또 숨을 쉬기 힘들다는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처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미 보중 익히탕이나 가미 통규탕 같은 처방을 쓰게 됩니다. 이 처방 안에는 황기라는 약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황기 자체가 피부 점막 기능을 개선시키고 점막을 재생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증상 개선시키는데 한 4주 정도 보고요. 점막 개선시키는데 한 4주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IgE 수치를 좀 더 떨어뜨리고 면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때는 면역 능력을 개선시키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을 보강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많이 쓰는 약이 소시오탕이나 시오게지탕이라는 처방입니다. 소시오탕과 시오게지탕이라는 처방은 실제로 IgE 수치를 떨어뜨리는데도 효과적인 근거가 나와 있고요. 체질을 개선시키고 면역 능력을 올려주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단계 치료법을 거치게 되면 증상을 개선시키고 점막을 개선시키고 면역력까지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알러지 비염으로부터 관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러지 비염은 사실 완치라는 개념이 존재하진 않아요. 완치가 됐다는 말은 한번 병이 낫고 나서 영원히 재발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실 내 몸이 나빠지고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는 언제든지 항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보다 좀 살만하게 좋아졌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로 비염을 그냥 조금씩 있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의 관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비염의 검사법, 그리고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급성기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침 치료를 같이 했을 때 75%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고 유지율도 올라가더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약을 쓰고 또 만성기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3단계 한약 치료법이 매우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예방을 하고 초기의 검사를 위해서는 마스트 검사라는 알러지 검사를 하시게 되면 예방과 치료에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은 현재 국가에서 처박건강보험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에 오시게 되면 이 3단계와 관련된 이런 처방들을 실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처방받아서 드실 수가 있게 돼요.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실비의료보험도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급성기와 만성기를 잘 구분하셔서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신다면 알러지 비염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